예, 이제 10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특별히 8장에서 텍스처링에 대해서 배웠고 9장에서 라이팅을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텍스처링하고 라이팅이 프래그먼트가 수행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 결과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여기에 보인 것과 같이 색상 값을 할당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래그먼트 색상은 곧바로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 머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아웃풋 머저는 그 프래그먼트를 스크린에 찍을 건지 아닌지, 아니면 보이더라도 그냥 보일 건지, 아니면 어떻게 뭔가 변형을 시켜갖고 보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출력한 프래그먼트 색상을 이제 아웃풋 머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 프래그먼트 색상은 어찌됐건 여기 보인 것과 같은 뷰포트 안에서 계산이 됐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럼 뷰포트가 뭔가 실제적으로 스크린에 보여질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스크린에 보여질 영역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버퍼가 오픈GL ES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컬러 버퍼, 두 번째가 뎁스 버퍼, 세 번째가 스텐실 버퍼예요. 이 세 가지 버퍼를 합해서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데, 이 스텐실 버퍼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컬러 버퍼하고 뎁스 버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컬러 버퍼는 이름 그대로 스크린에 나타날 픽셀들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뷰포트가 해상도를 W 곱하기 H로 가질 때, 요 컬러 버퍼는 그런 W 곱하기 H의 해상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뎁스 버퍼는 뭔가?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컬러 버퍼에 저장된 픽셀들의 G값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뎁스 버퍼예요. 그리고 이 두 버퍼는 당연히 해상도가 같아요. 그럼 저 G값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게 우리가 레스터라이징을 수행했던 그러한 3차원 뷰포트예요. 그래서 레스터라이징 마지막 단계인 스캔 컨버전에서는 XY 좌표만 갖고 이렇게 실제 2차원 공간에서 스캔 라인을 따라갔고 프래그먼트마다 이제 보관을 수행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프래그먼트가 나오면은 거기에 노멀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보관돼서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강의할 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G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럼 보관 과정에서 G좌표 역시 내부적으로 보관이 돼요. 그래서 노멀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말고도 G가 따로 프래그먼트마다 계산이 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노멀을 갖고 라이팅을 수행할 거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갖고 텍스처링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RGB 값을 형성을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아웃풋 머저에게 넘겨주는 출력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G 값이 여기 G라고 써 있는 거가 아웃풋 머저에게 넘어간다고요. 여기 하나 빠진 A가 그 알파라고 하는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핵심은 RGB 말고도 G좌표, 보관된 G좌표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G좌표가 프래그먼트마다 이제 할당에 대해서 가는 건데, 그 프래그먼트 G좌표를 이용해서 이른바 G버퍼링이 수행이 돼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지금은 뭐 그냥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테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하나 찾아가 봅시다. 예, 여기 간단한 뷰포트를 보도록 합시다. 이 뷰포트의 앞에 G좌표는 0,
뒤에 G좌표는 1이에요. 기본값 그대로죠. 그래서 민지는 0, 맥스지는 1.0인 경우에요.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두 개 삼각형 모두 요 평면에 나란해요. 그래서 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가 G가 1이고 여기가 G가 0인데 이쪽에 빨간 삼각형이 있고 이쪽에 파란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삼각형 내부의 프래그먼트는 이제 모두 파란색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그 프래그먼트들은 모두 G값이 0.5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프래그먼트는 G값이 0.8이 될 거라고요. 그런 가정하에서 이 빨간색 삼각형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을 그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렌더링을 위해서는 맨 먼저 G버퍼하고 컬러버퍼를 초기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maxg가 1.0이니까 G버퍼를 고값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요. 모든 원소들이 다 1.0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뷰포트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하얀색으로 가정을 하면은 그 컬러 버퍼도 그 백그라운드 색인 하얀색으로 다 색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거친 다음에 이제 빨간색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컬러 버퍼의 이런 영역에 빨간색 삼각형이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컬러 버퍼 색깔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빨간색 삼각형이 산출한 요 프래그먼트 모드마다 그 G값을 현재의 G버퍼의 그 프래그먼트와 모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나간다고요. 그러면은 현재 G값은 1.0인데 이 친구들의 G값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두 0.8이잖아요. 그럼 0.8이 1.0보다 작다고요. 그 말은 빨간색 프래그먼트가 백그라운드 픽셀인 하얀색 픽셀보다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G값이 작으니까. 그러면은 걔는 안전하게 그려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빨간색 픽셀로 채워지고 동시에 이 G버퍼에 해당되는 그러한 원소들은 값이 모두 0.8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삼각형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럼 파란색 삼각형이 차지하는 영역은 이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 컬러 버퍼를 고치기 전에 이 파란색 삼각형이 차지하는 프래그먼트와 겹치는 G버퍼 영역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픽셀들이 파란색 프래그먼트랑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1.0은 물론이고 0.8도 파란색 프래그먼트의 G값인 0.5보다 다 크다고요. 즉 파란색 프래그먼트가 G값이 작다는 거니까 더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려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고 여기에 G값도 다 0.5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 그려지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저렇게 되겠군 하는데 한번 순서를 바꿔서 파란색을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찌됐건 초기화는 동일하게 됐고 이제 파란색을 그릴 텐데 파란색 삼각형의 프래그먼트는 모두 G가 0.5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파란색 삼각형하고 겹치게 되는 이 친구들은 모두 1.0이잖아요. 그러니까 0.5가 더 작다고요. 1.0이 크다고요. 그럼 파란색 프래그먼트가 더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전하게 그려지고 이 위치에서는 다 1.0이 0.5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 삼각형을 처리해 봅시다.
그럼 이런 영역에 빨간색 삼각형이 놓이게 되는데 실제 파란색하고 겹치는 그러한 위치는 요 세 군데거든요. 그럼 이 세 군데를 현재 G값을 한번 살펴봅시다. 0.5, 0.5, 0.5예요. 그런데 빨간색 삼각형의 G값은 모두 0.8이잖아요. 0.8을 갖고 막 들어왔는데 현재 G값을 보니까 0.5예요. 얘가 크거든요. 크다라는 거는 더 뒤에 있다는 거라고요. 뒤에 있는 애가 그려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뭔가 가리는 애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세 개를 그리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원래 있던 요 세 파란 픽셀을 대체를 못하고 이들은 그대로 남게 돼요. 하지만 나머지 픽셀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 픽셀을 하나 보자고요. 깊이 값이 1.0이에요. 백그라운드에 뎁스 값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에 이런 빨간색 프래그먼트가 들어올 텐데 얘는 0.8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0.8이 1.0보다 작잖아요. 더 앞에 있다는 얘기라고요. 따라서 그 위치는 0.8로 위치가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쫙 정리하면은 이게 최종 결과가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삼각형의 일부가 빨간색 삼각형을 가려서 최종 색깔이 파랗게 보인다고요. 이것이 바로 G버퍼를 이용한 렌더링 결과예요. G버퍼의 G값을 사용해서 앞뒤 순서를 가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아우픈머저가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연산이 되겠어요. 이러면은 이 G버퍼링이 이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인 게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파란색 삼각형,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을 그리는 경우를 보여줬고, 앞에 페이지에서는 빨간색을 먼저 그리고 파란색을 그리는 경우를 봤다고요. 양쪽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동일하거든요. 즉, 두 삼각형 처리 순서를 어떻게 하건 우리는 결국 맞는 올바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G버퍼링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즉 렌더링 오더는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이상 G버퍼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는 쉐이더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죠. 프래그먼트 쉐이더와 버텍스 쉐이더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고 그냥 오픈GL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뎁스 버퍼하고 컬러 버퍼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예서와 마찬가지로 Gmax, 맥스 G 값인 1.0으로 깊이 값을 초기화했고, 컬러 버퍼는 RGB 모두 1이에요. 즉 흰색으로 초기 색깔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두 개를 갖고 양 버퍼를 클리어를 시켜요. 그래갖고 뎁스 컬러 버퍼를 클리어 시킨 건데, 이렇게 해서 초기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뎁스 버퍼링, G버퍼링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7장에서 백페이스 컬링을 배웠거든요. 근데 백페이스 컬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GL enable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규먼트로 GL 컬페이스를 줬다고요. 이렇게 GL enable을 부르지 않으면 백페이스 컬링은 디폴트로 비활성화가 돼요. 마찬가지로 G버퍼링도 GL enable로 GL 뎁스 테스트를 불러야지, 부르지 않는다면 G버퍼링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L 뎁스 펑션을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이 펑션은 하나의 아규먼트를 필요로 해요. 이 아규먼트는 어떤 조건에서 프래그먼트가
보일 건지를 결정을 한다고요. 우리의 경우는 프래그먼트랑 픽셀이랑 뎁스 값을, G 값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프래그먼트가 작을 때, 작다는 거는 눈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작을 때 이 프래그먼트가 이긴 거잖아요. 프래그먼트가 현재 컬러 버퍼에 있는 픽셀을 이긴 거라고요. 이 조건이 작다라고 해서 less라는 거고, GLless라는 심볼릭 콘스탄트가 바로 그걸 표현해요. 근데 이 GLless는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조건일 때 그 프래그먼트가 이기길 원한다면은 실제 GLdepth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는 안 부르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GLdepth 펑션을 GL 그레이터로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는 프래그먼트의 값이 픽셀의 G 값보다 클 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거지만 뭔가 특수한 효과를 임시적으로 처리할 때 이런 식의 연산이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 정도의 융통성을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로 이용해서 그 오픈GL에서의 G버퍼링을 활성화시키고 작동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아웃풋 머저가 수행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연산, G버퍼링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프래그먼트의 출력은 RGBAG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를 이용해서는 G버퍼링을 수행을 했다고요. 그럼 나머지 이 A를 갖고 무엇을 수행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RGB 색깔 말고 RGBA라고 하는 색깔을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반환을 한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보면은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 뭐 이런 값들 쫙 유니폼 인풋 아웃풋이 있었고, 실제 메인 함수에서 이 퐁 모델을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 이런 걸 계산을 했어요. 그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 요거는 이미시블 라이트였는데 이미시블 라이트는 여기에 유니폼으로 주어졌었죠. 그래갖고 걔네들을 쫙 더했었는데, 이런 디프나 스펙이나 엠비나 매트 이미 또 마찬가지고 다 백슬이라고요. 백슬이라고 하는 건 지금 RGB라는 거거든요. 근데 프래그먼트 컬러는 104예요. 그러니까 RGB 말고도 A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A 값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1.0으로 그냥 세팅을 해갖고 넘겨줬다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색깔을 완벽하게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다른 RGB와 마찬가지로 이 A 값도 0과 1 사이에 정규화된 그러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0이면은 완벽하게 투명한, 1이면은 완벽하게 불투명한 걸 나타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이 알파가 0.5다 그러면 50%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은 50%만 보여주고 자기 뒤에 있는 색깔을 비춰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알파가 0.9다. 그럼 자기 색깔을 90%만 보여주고 자기 뒤에 색깔을 10%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알파를, 그러니까 9장의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알파를 1.0으로 했으니까 불투명하게 색깔을 출력을 했다는 건데, 얘가 뭐 0.9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아웃풋 머저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행하는 기본적인 함수가 이거예요. 즉 CF는 이름 그대로 프래그먼트 컬러거든요. 그러면은 RGB 색깔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알파 값도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 알파 값이 여기에 계수로서 붙어져요.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가 경쟁하는 상대는 픽셀이잖아요. 컬러 버퍼에 있는 픽셀이라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RGB 색인데, 그 RGB에는 1-알파라고 하는 계수가 붙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예에서 이제 빨간색 삼각형이 먼저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빨간색 삼각형은 뭐 100인데 모든 프래그먼트마다 알파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즉 빨간색 삼각형은 불투명해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 파란색 삼각형은 색깔이 001이고 이 알파 값이 0.5라고요. 즉 50%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영역에서는 뒤에 하얀색이랑 뭔가 결합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빨간색이랑 결합이 된다고요. 그때 요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예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CF가 요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프래그먼트의 색이니까 0, 0, 1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알파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0.5가 여기 곱해진다고요. 한편 CP, 픽셀의 컬러는 현재 1, 0, 0이에요. 그리고 1-알파는 0.5라고요. 그럼 요거를 각각 곱한 걸 더해야 되니까 여기는 0.5, 0, 0.5 요것이 우리가 계산한 값이 돼요. 즉 RGB 요소 중에 G는 0이지만 R은 50%, B가 50% 들어간 색깔이 나온다고요. 만약 R과 B가 다 100%씩 들어가 있다면 얘가 마젠타 색깔이 되는데 여기가 0.5, 얘가 0.5로 된다는 거는 뭐 흐린 마젠타 색깔이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바로 요 색이에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프래그먼트의 알파 값을 이용해서, 즉 알파하고 1-알파를 이용해서 기존의 픽셀 색깔하고 프래그먼트 색깔을 결합한다, 블렌딩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파 블렌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아우픈 머저가 수행하는 두 번째 중요한 연산, 알파 블렌딩이에요. 첫 번째는 G버퍼링, 두 번째는 알파 블렌딩입니다. 근데 이 알파 블렌딩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빨간색 삼각형이 먼저 그려졌고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가정을 한 건데,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얘가 먼저 그려지고 얘가 나중에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파란색 삼각형이 먼저 그려졌어요. 그러면 요 영역이 먼저 파란색으로 색칠이 될 텐데, 그 전에 G버퍼를 보면 G버퍼에서 저기 픽셀에 해당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 값들은 모두 G 값이 0.5로 변경이 돼 있었을 거라고요. 좋아요. 이것이 이제 파란색 삼각형만을 그렸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이 처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 픽셀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요 위치에 있는 건데, 이쪽에 들어오는 빨간색 프래그먼트는 G값이 0.8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 G버퍼에 지금 0.5거든요. 그럼 0.8이 크다고요. 얘가 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G버퍼링 알고리즘에 의해 버려진다고요. 그럼 요 색은 원래 지금 파란색만 있었는데 빨간색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그대로 파란색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렌딩이 안 됐고
그 집어퍼링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였어요? 삼각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동일한 색깔이 나온다는 건데, 파란색 삼각형을 여기 먼저 그리는 경우를 봤더니 결과가 올바르지 않게 나온다고요. 빨간색 삼각형을 먼저 처리한 경우랑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따라서 알파 블렌딩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뷰포트 안에 있는 삼각형들을 알파가 1인, 즉 완벽하게 불투명인 삼각형과 알파가 1이 아닌, 즉 어느 정도 투명도를 가진 그러한 삼각형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불투명한 삼각형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집어퍼링 알고리즘에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이 알파 블렌딩 고민하지 않고 집어퍼링을 설명할 때 했던 그 장점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불투명한 삼각형들 모두 그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삼각형들, 즉 일정한 그 투명도를 보이는 그런 삼각형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 때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려야지 알파 블렌딩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빨간색 삼각형이 있고 파란색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G가 0.8, 여기가 G가 0.5였잖아요. 근데 여기 뭐 또 다른 반투명한 삼각형이 하나 G가 0.2로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를 반드시 먼저 그려야 돼요. 얘는 불투명한 삼각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끝낸 다음에 반투명한 삼각형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리면 안 된다고요. 뒤에 있는 애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를 그려야 돼요. 만약 이 친구를 먼저 그리고 얘를 그린다? 그러면은 집어퍼링 테스트에서 이 친구가 지거든요. 앞에 먼저 그려진 친구한테 지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렌더링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항상 뒤에 있는 거 먼저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나중에 그리는 back to front 오더를 따라야 돼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투명한 삼각형들은 괜찮지만 반투명한 삼각형들은 소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팅을 해야지만 뒤에서부터 앞으로 순서대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1, 2학년 때 배운 그런 숫자 소팅이 아니라고요. 3차원 공간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뷰포트 안에서 소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 XY 평면에 나란한 이런 삼각형들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삼각형들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있다고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소팅을 해야 되는 건가? 절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 관해서는 많이 정돈된 좋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쓰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삼각형들을 소팅해야 된다라는 거, 간단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파 블렌딩의 기본 원리를 살펴봤고, 그러니까 핵심 식은 요거예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오픈GL ES에서 설정을 할 건지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집어퍼링에서 마찬가지로 GL enable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알파 블렌딩을 의미하는 블렌드겠죠? 이런 시벌리 콘스탄트를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GL 블렌드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집어퍼링에서 GL depth 펑션이라고 불렀죠. 뭐 비슷한 건데, 얘는 원서가 두 개예요. 아규먼트가 두 개인데, 그 첫 번째는 소스 알파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요 식의 일부를 정의하는 건데 이게 바로 프래그먼트 컬러잖아요. 근데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소스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소스의 알파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픽셀의 컬러 CP의 곱해질 그런 개수를 설정하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죠. 1 마이너스 소스 알파 바로 1 마이너스 알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개로 부르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가 반드시 이 심볼릭 컨스탄트로 불려져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 말고도 뭐 GL0, GL1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알파 블렌딩을 할 때는 첫 번째 원소는 GL 소스 알파로, 두 번째 원소는 GL1 마이너스 소스 알파로 갖고 부르겠죠. 예, 그러면은 알파 요 앞에 개수랑 뒤에 개수는 요 함수로서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컬러 버퍼에 있는 값이고 요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리턴하는 값이니까 우리한테 마지막 남은 거는 요 플러스를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실제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는데 이런 더하기 말고도 뭐 뺄셈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여진이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요 add라고 하는 GL 펑크 add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요건 실은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GL 블렌드 이퀘이션을 해갖고 add를 부를 경우에는 실제는 이게 필요는 없어요. 이 함수는 안 불러도 GL 펑크 add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니까 안 부르고 뭐 대신 예를 들면 서브트랙트 경우에는 GL 블렌드 이퀘이션을 그 서브트랙트 아규먼트로 해갖고 호출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것이 오픈GL ES에서 알파 블렌딩을 설정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끝내면은 이제 알파 블렌딩까지 오픈GL ES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이 책의 일부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요거 이제 1부의 마지막 챕터인 10장인데 10장에서 이제 아웃풋 머저를 강의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2부로 넘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주제와 몇 가지 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